수월의 기토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자고요. 4대4 사주요. 그러면 4대4가 신약이냐 신왕이냐 하는 얘기요. 신약이에요, 신왕이? 신왕이요. 무슨 월이라서? 토월이라서 이게 신왕사주가 됐어요. 이게 신약사주하고 신왕사주는 벌써 차이가 나요. 아, 이게 신왕사주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워온 바로 여기 뭐 들어가면 돼요? 병화 들어가면 될 거예요. 이건 볼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됐든 이게 술정의 정화 여기 있어. 그러면 기토, 습토가 가장 좋아하는 게 조우로 뭘 좋아해요? 병화 좋아해요. 무토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병화 하면은 4대4 사주에서 내 기운이 얼마로 불어난 거요? 5로 불어난 거요. 그런데 그 5의 기준이 여기도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 정화 하나가 10,000장짜리네? 이거 참 정화 멋지다. 그러면 국이 이제 커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이게 국이. 어떻게 됐든 이거 자체만으로도 큰데 병화까지 이렇게 있어서 이제 이 국이 이렇게 커졌어. 그러면은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자고. 여기 뭐 하나 들어가면 좋을라나요? 예, 잘 보셨어요. 목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이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게 연주상생이 되겠네. 그러면 저희가 목이 있고 화가 있어요. 그럼 이게 목생화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여기서도 목화가 목생화가 되죠. 그런데 이걸 아호에다가도 목화를 넣었어. 그러면 토로 빠지고 금으로 빠지고 수로 또 빠져.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 아니지? 연주상생이 됐죠. 그런데 이게 완전한 연주상생이 아니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아호하고 같이 생각하세요. 같이 목생화, 화생토, 금이 몰려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 토생금이죠. 요거 하나만 떨어져 있지 금생수는 되더라 그거죠. 그럼 완전한 연주상생은 안 되더라도 연주상생의 형국을 띠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잡아보자고요. 우리가 목은 뭐가 있는 거 아니? 해 중에 간목이 있어요. 그 다음 화는 어떤 것이 있어요? 술 중에 정화 있어. 이게 아호 빼놓고 이게 목화를 이게 첨가하면 이게 힘을 엄청나게 받겠죠? 그러면 이게 토는 이게 대표적인 게 무술토라. 그러면 금은 뭐가 있어요? 신유금이라. 떨어져 있지만 수는 뭐가 있어요? 개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상에서 목은 뭐라 그랬죠? 인 그랬어요. 화는요? 예 그랬어요. 토는요? 신, 믿을 신. 금은 의. 수는 지요. 이분이 이게 연주상생이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접근을 조금 결론부터 얘기하고 왜 그럴까 하고 어디 한번 찾아가 보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이분이 굉장히 인하다는 것을 어디서 찾으면 돼요? 여기서 찾아보자 그거였지. 이분이 굉장히 성품 인하다는 것을. 그러면 해수는 온수죠. 온수면서 이게 처궁이에요. 이게 길신작용을 해요. 왜 길신작용을 하느냐? 이게 무술토로 다 막혀가지고 이게 길신작용으로. 그러면 이게 토국수에서 다 돈이죠. 그래서 이 해수 온수가 간목 씨앗이죠. 씨앗을 잉태하듯이 생명을 지금 키우고 있는 인을 베풀면서 멋지게 살아오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화가 지금 술중에 정화가 있죠. 술중에 정화는 정화 자체가
따뜻하고 밝고 다정한 거죠. 네. 그래서 가을에 술중 정화 하나면 의식 걱정이 없다고 그랬죠. 네. 그렇게 하고 정화가 인성이라 그랬죠. 그 인성이 공부하기를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이분이 어릴 때 고생을 엄청나게 하신 분이라고. 그런데 공부를 했어.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공무원으로 취직해가지고 결혼하고 잘 살다가 이게 퇴직하고 나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해가지고 나중에 또 잘 펼쳐나가. 그러면서 밝고 바르게 살아오신 분이요. 그러면 이게 신이요. 그러면 토는 무술 토죠. 이게 주변 사람들의 신뢰가 태산만큼이나 높고 깊은 산 생각하시면 되지. 연이어 있는 산도 괜찮아. 우리나라에서 이게 무술을 할 것 같으면 어떤 산 생각하시면 돼요? 태백산맥 생각하셔도 돼요. 또요. 설악산 생각하셔도 돼요. 네. 저 큰 산이에요. 그래서 이 신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신뢰를 그런 산만큼이나 장중하게 받으며 평생을 살아왔다. 근데 이분이 공무원으로서 청백리로 정의롭게 살아왔어요. 근데 정의롭게 살아왔는데요. 우리 신녀는 일처리가 어떨라나? 예? 깔끔하잖아요. 그 정의로운데 깔끔해. 아주 뒷마무리가 보석처럼 아주 완벽해. 그래서 평생 남한테 미운 말 들은 적 한 번도 없다.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죠. 공직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개해요. 그러면 큰 강물이라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돈이 된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무술토가 뭘 막아요? 물을 막으면은 이게 전부 다 돈이라. 그러면은 이게 수가 지혜인데 지혜가 바로 돈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돈을 어떻게 쓴다? 지혜롭게 돈을 쓴다는 얘기를. 그래서 이분이 베풀면서 살더라고요. 그러면은 베풀면서 사는 삶 참 멋지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삶이 노자의 대표적인 네 가지 사자성어 얘기하면 뭐죠? 상선약수요. 이분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이것이 잘 어울리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이분이 이런 모습으로 저 사주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을까 하고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서부터 저하고 체험 삶의 현장 속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실까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저는 그냥 요약 정리하는 것 뿐이에요. 특별한 거 기대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병화가 조용신이잖아요. 실은 이게 정화뿐이 없는데 병화를 조라고 용신이라고 하지 않고 이때는 없는 것을 갖다 쓸 때는 그냥 정용신이라고 붙여주세요. 그래서 병화 조우 정용신을 원래 쓰는 거거든. 그러면은 화를 조용신으로 쓰면 병이 무엇이 병이에요? 수가 병이에요. 수가 병신이 된다고요. 그런데 수를 막아주는 약이 있어야죠. 무엇이 약이죠? 토. 이게 이제 건토가 약신이야. 근데 수병신이 커요, 안 커요? 커요. 어떻게 커요? 개해로 해서 이게 큰 병이라. 그런데 이게 무술토가 있어. 그러면 무술토가 있으면은 약은 약인데 작은 약이에요? 큰 약이에요? 큰 약. 이거 엄청나게 큰 약이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이 무술이 아니고 이 무토 입장에서 무자, 무인, 무진, 무오, 무신, 무술을 넣자고. 그러면 여기다가 무자가 들어가면 이 많은 물 막을까요? 무인 들어가면 이 많은 물 막아요?
그러면 무진 들어가면 이게 뭐 무진장 좋다고 이거 막아요, 물? 못 막아요. 무호 들어가면 좋은데도 물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무신 들어가면 신금이 들어가서 금생소만 해주네. 이 무술 하나가 천간에부터는 천간에 계속 막아주고 지지에 물 많은 것은 술토가 잡아주고 그러면 약신이 커요, 작아요? 엄청나게 큰 거라고. 이게 무 중에서 가장 큰 무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병이 크게 났는데 약도 좋은 약이 있다, 명약이 있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것은 병도 크고 약도 크다. 매우 매우 좋은 명품 사주라고요. 이것만 명품 사주가 아니라 한겨울철에 무술토하고 지장간에 화가 있으면 그거 자체가 다 명품 사주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다는 얘기가. 이거보다 국이 더 크려면은요, 실은 이런 데다가 병화 하나 정도 더 있으면은, 그렇죠? 정화가 있든지, 정축이든지, 그러면 진짜로 국이 더 커지죠. 그래서 저것만 하더라도 명품 사주입니다. 그래서 꼭 저희들 아실 것이 병이 큰데 약도 크면은 그건 정말 국위격이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된다는 얘기. 지금 이게 큰 약신이라. 그럼 내 일간은 기토요. 그러면 기토가 그 역할을 해요? 무술토가 그 역할을 해요? 아니, 무술토가 그 역할을 하니까 이 무술이 내 일간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내가 내 사주를 이끌고 하는 주체가 기토가 아니라 무엇이 된 거예요? 무술토가 된 거예요. 근데 월주가 일주로 변하는 거, 요렇게 생각하시라고. 이게 약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 월주가 일주가 돼서 무술이 힘이 대단히 에너지가 커. 그럼 자 보자고요. 요 월주 무술이 일주로 갔어. 이렇게 된다면 이제 신왕 제왕 사주요. 기토만 가지고 신왕 제왕 사주라고 하기는 그래요. 내가 왕하면서 제가 왕해. 이 제는 뭐예요? 다 수예요. 그러면은 대변신을 한 거라. 탈바꿈을 한 거지. 우리 이렇게 탈바꿈을 한 것을 사자성어에서 환골 탈태. 환골, 밖으로 한 뼈골, 빼앗을 탈, 에벨태, 이제 태내거든요. 그럼 뼈를 바꾸어 끼고 태까지 빼앗아 오네. 그러면 이건 개천에서 뭐 난 거예요? 개천에서 용 난 거라고요. 이게 신분이 수직 상승한 거나 마찬가지요. 그렇게 대변신을 했다고요. 지금까지 병이었던 이 개해가, 흉신이었던 개해가 다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길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해가 둔갑을 하는 거지. 변신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술이 일주 역할을 하면서 신왕제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수가, 개해가 다 돈으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좋은 돈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요 수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이게 가을생이죠. 가을생이 술토 하나면 무슨 걱정이 없다? 의식 걱정이 없다 그랬어. 그러면은 그 이유가 술 중에 정화가 있어서 그렇죠? 그럼 이게 뭐 되는 거 아니? 지혈되는 거잖아요. 난방이 되는 거예요. 난로 역할을 해. 비닐하우스 열, 온실열 이런 게 돼. 그러면 술 중 정화 하나가 자연에서는 생명체가 겨울을 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하, 이게 만냥짜리네. 저희가 여기 있는 무술토하고 여기 개수 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병이었던 개가 길로 되어서 이게 전부 다 돈이 됐죠. 그러면 돈이 된 그 이유가 요게 저희 무술하고 이게 개가 합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요,
대청댐이 있다고 생각해. 대청댐이 있으면은 이 댐에 큰 물이 가두어졌는데 댐을 쌓을 수 있는 그 근원이 댐 주변에 산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무술이 나오거든. 이걸 생각하세요. 팔당댐이라도 괜찮아. 팔당댐하고 그 주변의 산들. 그러면은 무술토 속으로 이 개수가 흡수가 되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흡수될 만큼 흡수돼서 그 물을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제방을 쌓고 이게 수로를 낸다고. 그럼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잖아요. 물길 내 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게 쓸 줄 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첫째 이 무술토가 방수를 하고 한겨울철에는 바람 막아주고 진축토 제습 기토까지 제습해주고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이 무술토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자보자고요. 겨울철에 무토 입장으로 봐서는 운에서 개수가 와서 무게 아파. 그러면 조는 될지언정 무엇이 잡혀요? 무토가 잡혀요. 그러면 이건 좋고 나쁨이 같이 벌어질 수 있겠네? 그러면 기란작용이 더 많을까, 흉한작용이 더 많을까는 저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관심을 기게 진술충이라고요. 자, 진술충 하면 제방이 무너지잖아요. 술이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할 때는 대운에서 진이 언제 들어오나를 살펴봐야죠. 그래서 그때 58세에 진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술충 되잖아. 이때 최악이라고. 그래서 이때 만약에 아우를 짓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져야 돼요? 무토를 또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 일주를 한번 보자고요. 기해요. 이게 태수는 온수라 그랬어요? 냉수라 그랬어요? 온수라 그랬어요. 10월 소춘이라 그랬어요? 해월. 재성이 이게 좋다 그랬어. 그러면 재가 좋다고 하는 얘기니 처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처가 현모양처예요. 요거 하나만 봐서는 현모양처예요? 아니에요? 이 기회만 딱 봐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임수고 이건 기토인데 이건 기토탁임 되잖아. 기토가 휩쓸릴 수가 있어. 큰 물에. 그런데 무엇이 딱 버티고 있어요? 술토가 딱 붙여 있어. 그러면 이게 현모양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해수가 해수의 역할을 다 한다. 물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처공이 때문에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현모양처지. 그러면 이 현모양처 이 해수가 재인데 이게 시간에 개수가 투관되어 있다고요. 이게 현모양처가 된 것이 이게 술토 때문에 그런 건데 시간에 개수가 이렇게 투관이 되어 있어. 그러면 이게 해수가 있는데 개수가 이렇게 투관되어 있으면 이게 다 재성이라. 그러면 돈의 규모가 천간에도 있고 지지도 있고 뿌리가 있으니까 돈의 규모가 커요, 작아요? 돈의 규모가 크다는 얘기거든. 어떻게 이게 현모양처인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결혼 후에 참 편안하게 산대. 이때는 금으로 오기 때문에 어려웠을 것 아니요. 결혼 이때 했는데 이게 을미 와가지고 결혼 생활이 참 좋았다는 얘기거든. 편안하게 사는 모습이 대운하고도 맞는 거지. 그런데 이 아내가 흠이 있어. 한 10여 년서부터 건강이 아주 나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건강이 나빠할까? 이 기해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 해수가 개수를 봐가지고 무엇이 많아요? 물이 많아. 물이 많아가지고 나는 무술이라서 남편은 무술이라서 아까 일주로 간다 그랬죠? 그런데 이 아내는 천상 이게 많아가지고 신장, 방광, 관절염 쪽으로
한 10여 년서부터 고생을 한다. 이분이 두뇌가 굉장히 명석한 분이야. 그렇죠. 유금이 뭘 봤어요? 해수를 봤잖아요. 그러면 유금이 해수를 봤다는 얘기는 신금이 뭘 봤다는 얘기요? 임수를 봤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큰 물이 보석을 깨끗하게 씻어줘. 보석 가공할 때 물 계속해서 대주죠. 대리석 절단할 때 물 대주죠. 그거하고 같은 형국이다 그거예요. 네. 저희가요 시주를 한번 보자고요. 이게 어떻게든 보석이잖아요. 이게 큰 물 아니고 작은 물이잖아요. 보석을 씻어주는 물이요. 이게 금생수는 하지를 않지만 이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게 할 수 있는 근원이 여기 재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 시주기 때문에 나의 미래요. 미래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미래가 좋아요. 그럼 이게 자식궁이요. 자식이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어. 그런데 이게 다 자기 몫을 하네. 제목하면서 잘 살아요. 이게요, 해수를 봤어요. 그러면 요것만 보지 말고 유금 보석하고요, 개해하고 보세요. 그러면 유금은 이건 보석이라, 개해는 큰 강물이야. 큰 강물이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반짝반짝 빛나요. 꼭 역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를 가니, 흐르는 강물이 그거 자체가 역마예요. 이분이 역마성이 그렇게 강해요. 이게 풍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가 되는 것이요, 원래 수가 지혜이면서 이게 이분한테는 돈이 됐네요. 그러면 네가 아까 지혜롭게 돈 쓴다 그랬죠? 그러면 저희가 목으로 재가 들어온 경우하고 화가 재가 된 것하고 토재가 있고 금재가 있고 수재가 있어요. 이게 어떤 특성이 다 있어요. 목이 재가 된 경우, 화가 재가 된 경우, 이렇게 재가 어떤 것으로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특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수가 이게 돈이 됐으니까 수는 지혜요. 아, 지혜롭게 돈을 쓴다. 베풀면서 산다. 아, 참 멋지게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다. 저희 대운을 한번 보자고요. 어릴 때 고생했어요. 이 을미대운 보자고요. 이분이 29살에 결혼을 했어. 그런데 요 미대운 보자고요. 미대운을 본판에다 딱 갖다 넣어보세요. 어떤 현상 벌어져요? 축술미 사명이 있잖아요. 축술미 사명에 딱 걸렸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형살에 걸려서 꼼짝 못한다. 대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분이 이때 바쁘게 살았대요. 굉장히 바쁘게 살았다 이게. 어릴 때 고생 해가지고 공직에 나가가지고 결혼을 했어. 결혼 초에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축술미라고 해서 다 축술미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정말 오산이.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내가 신왕해요. 내가 신왕하면은 형살의 간섭을 받는다, 안 받는다? 절대로 안 받는다. 내가 신왕한데 그까진 놈 쪼무레기 와가지고 건드리면은 아니 내가 꿈쩍이나 하겠느냐고. 그 얘기라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만큼 크다 그랬어요? 무술이 신약하다 그래서 신왕하다 그랬어요? 신왕하다 그랬어요. 이거는 높고 큰 산이요. 연이은 산맥이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이런 말이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는지 몰라요. 이 무술은 이 무술고수하고 똑같아요. 이 무술하고 같아요. 그러면 덩치가 큰 이게 무술고수라. 그러면 무술고수 정도 되려면은 그 정신력이 어떨까?
불굴의 정신력을 가져야 돼요. 이런 사람이 이런 형살에 간섭 받아요, 안 받아요? 절대로 안 받아요. 그런데 이 축술미 삼형살이 변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기란 쪽이든 흉한 쪽이든 변환점이 돼요. 그러면 이분은 이때 굉장히 바쁘게 살았어. 변환점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좋은 쪽으로 갔어요, 나쁜 쪽으로 갔어요? 좋은 쪽으로 갔다고요. 왜 그런 거 하니? 여기서 여기까지는 흉이요. 그 다음에 이건 추운 때인데 이제 따뜻한 쪽으로 갔어. 이게 열토잖아. 그래서 열토 쪽으로 간 거예요, 크게 봐서는. 그래서 이게 변환이 길한 쪽으로 갔다는 얘기거든. 자, 이게 사유축 금국이죠. 그러면 금국이라 그러면 이게 금의 고요.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돈이 있다 없다? 돈이 있다. 어느 만큼 있느냐? 여기도 신금이 있어. 그 축속에 신금이 있어. 아, 이것도 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자, 수로를 할 것 같으면은 이게 늦가을이죠. 만추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이게 등화가친의 계절이라. 그러면 독서하고 사색의 계절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술 속에 정화가 있어. 그러면 큰 산에서 촛불 켜고 기도하는 형국이라고 이게. 그것도 가을에, 늦가을에. 이걸 가지면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풍수라든지 명리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죠. 그런데 더군다나 신금까지 겹쳐서 같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굉장히 밝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이분이 퇴임 후에 저 만학도로서 동양학과 대학원을 간 거지.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시가 무슨 시라? 아니, 저희가 유추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추가 이분 한 얘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상담을 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건 유추가 아니에요. 유시의 계해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풍경화를 한번 그려봐. 물상을 한번 그려봐. 가을 유시에 계해 큰 강물이 있어. 풍경화 한번 그려보세요. 불타는 저녁놀 유시에 큰 강가에 이렇게 앉아서 사색을 즐기고 있는데 그냥 노을이 불타는 것 같아. 강물은 바짝바짝하고. 무슨 이제 풍경화가 됐잖아요. 이런 것도 물상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풍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멋도 있고 낭만도 있고 삶을 즐길 줄 아는 게 이게 보석처럼 흐르는 강물이라고요. 이렇게 강물 흐르는 이 구조면은 무조건 이것은 역마성이 강하다. 역마성이 강하면 그 다음번에 따르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즐길 줄 안다? 풍류를 즐길 줄 안다. 그런데 주색잡기로 빠지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빠지기가 참 쉽다는 얘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임진대운 보자고요. 이제 바로 진술충이 왔어, 이렇게. 여기다가 제가요, 이분 아오를 무토를 안 넣어주고 목을 넣은 이유를 이제 살펴보자는 얘기거든. 그러면 진술충이 됐으면 제가 뭘 넣어줬어야 돼요? 여기 무토를 넣어줬어야지. 술토를 넣어준다는 얘기는, 무토를 넣어준다는 얘기는. 그러면 진술충이 먼저요, 진유 그 합금이 먼저예요? 합이 먼저예요, 충이 먼저예요? 합이 우선이지. 그러니까 진유금 됐으니까 아이고 이거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목을 넣은 거지. 만약에 여기 유금 없으면 여기다가 뭘 갖다 넣어야 돼? 무토를 갖다 넣어야지. 그러면 이제 진유금이 됐어. 그러면 진유금이 됐으면 금생수를 해줘. 그러면 말년에 재산이 증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퇴임 후에 공인중개사 그 전에 따가지고 부동산을 차렸는데 최고의 선택을 했다는 얘기거든. 잘 돼서. 이분이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3개월 됐는 핏덩이를 두고 엄마가 가출을 했어. 아버지는 노동자여. 그럼 누구 밑에서 컸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 밑에서 컸어. 그래서 저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이복 동생이 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런데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극진히 매시고 가정을 이루고 자기하고도 사이가 좋아. 그럼 어릴 때 고생한 거요, 안 한 거요? 한 게 나타나 여기. 예. 이게 지금 부모궁이죠. 그럼 지금까지 한 얘기로는 어머님 가출해, 아버지 노동해, 나는 할머니 밑에서 컸어, 계모 들어왔어. 그럼 부모궁이 좋아야 돼, 나빠야 돼? 나빠야 되는데 이게 좋잖아.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바로 그거요. 맞습니다. 이거를 보시라고, 정화를. 그래서 정화 인성이 할머니나 계모가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야.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월주가 아까 무엇으로 바뀐다 그랬죠? 일주로 가면은 신축이 조상궁이 부모궁 같이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저희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다각도로 유추해보고 또 유추해보고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습관화가 됐을 때 저희 명리사주를 보는 이 외연이 엄청나게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답답해요. 이게 상담자가 와가지고 나는 을미일주라서요 남편 복이 없어요. 백호대살인데요. 이렇게 이게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무서워. 그래서 저희 명리사주는 지식공부입니까? 지혜공부입니까? 지혜공부예요. 자연관에 입각해가지고 목화토금수 신살 같은 거 아니고 육신 아니고 12음성 아니고 음양오행 중심으로 연구 관찰하는 지혜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그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건물 뼈대가 중요해요. 전기배선, 미장공사 이런 게 중요해요? 아니, 건물 뼈대를 음양의 목화토금수에 의한 건물 뼈대를 세워놔야지. 그 건물 뼈대 세우는 것이 조 보는 거요. 옥부 보는 거요. 통관용신 보는, 통관 보는 거요. 요 3대 원리를 그냥 무시하고서, 뼈대 무시하고서, 식신은 어떠네, 뭐는 어떠네, 뭐 살이 어떠네,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분이요, 초등학교는 시골에서, 중학교는 서울에서, 고등학교는 평택에서, 대학은 서울에서, 이게 도대체가 험난한 공부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공무원으로 나갔어, 결혼했어, 퇴직했어, 공인중개사로 나갔어. 그래서 군 면제를 받았는데 신체 검사할 때 폐병으로 걸렸어. 그래서 면제당했어. 저기서 폐병이 어디서 나와요? 아이고, 이거 있잖아요. 폐잖아요, 저게. 그런데 담배는 하루에 한 각 피워, 지금도. 그러면 건강했다 하다는 얘기예요?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당뇨를 20년간 앓았어. 뭐 때문에 당뇨요? 다 같이 비위. 비위. 이게 당뇨하고 직결되는 거거든. 그래서 부동산 개업을 했어. 최고의 선택이었대요.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약심이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게 부동산을 개업한 후에요. 남들은 다 어렵다고 하는데 남이 못 파는 곳, 고압성이 지나는 곳, 그 다음에 옛날 모텔들 다 허물어져 가는 노래방, 그 많던 노래방 안 팔리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만 그렇게 남들 못하는 거 다 했어. 그래서 동양학과를 편입했어. 그래서 졸업하고 관상, 수상, 명리, 성명학 이런 데서 그런 거 배우고, 아까 풍류를 즐긴다 그랬죠? 색스폰 프로. 그리고 스크린 골프 해. 그런데 당뇨가 퇴직 후에 더 좋아졌대요. 참, 이건 별일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선후배 지인들에게 밥을 잘 사줘.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선배는 선배라서 사준대. 또 후배는 후배라서 사준대. 아는 사람들은 내가 알기 때문에 사준대. 그거 재밌지 않아요? 선배는 어른 대접해주고 후배는 동생이니까 사랑해주고 아는 사람들은 귀하니까 내가 또 사주고. 이게 돈 있다고 그럽니까? 절대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수가 지혜로서 돈이니까 이렇게 베풀면서 살아.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잘 될 수밖에 없지. 그러면은 그 쌓아온 덕이 있으니까 부동산을 했어. 그러면 이왕이면 팔아주려면 어디로 가? 그 집으로 가지. 이게요, 돈 떨어지면 또 돈 들어온대야. 쓰면 들어오고 또 새로운 돈 들어오고. 이분 얘기가 재밌는 게 조그마한 것을 탐하면 큰 것을 잃는다.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죠? 소탐대실이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오늘 긴 시간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분들이 이제 소통을 하면은 저하고 상담을 하면은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100년 지기하고 같아져. 그러면 흉금을 터놓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그분들이 곡진한 사연 하나하나가 다 나의 간접병염이 돼.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이제 잠언처럼 아주 가슴에 와서 뱉힌다 얘기야. 저 깨달음의 세계로 이게 쿨쿨 차고 있던 이 모습이 다시 깨어나는 새롭게 재탄생된다는 생각을 우리 상담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배운다고요. 그럼 교학상장이죠. 제가 그래서 우리 일신우 하루를 새롭게 또 하루를 새롭게 저 상담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의도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